네, 8월 6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78% 상승한 35,064포인트, S&P 500은 0.6% 상승한 4,429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한 14,89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모습을 이어갈 거라는 이런 예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UBS에서는 주가 지수가 내년까지 10에서 15%, 5에서 10% 가량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연말 S&P 500 지수를 4,300에서 4,7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실적이 일단 예상치보다 높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BOE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동결했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4%까지 오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목표치인 2%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따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자료는 11개가 있고요. 첫 번째 순서는 주식 전략,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증시는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이게 변곡점이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변동성이 계속 될 거고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만든 특히 신흥국에서의 변동성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로 제조업 PMI 같은 부분들이 꺾이고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지금은 좋지만 내년까지 지금 실적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는 게 이제 특히 제조업 공장들이 소속해 있는 신흥국 이런 입장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서비스 분야 앞지까지도 회복될 분야가 많이 남은 서비스 분야의 규모가 큰 미국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변동성 하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런 매크로 모멘텀의 피크아웃 내지는 기업 실적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확 좋아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과연 경기 하강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제조업이 지금까지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의 수혜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기회 요인들이 있는 주식들이 없어지냐? 그럼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기 사이클, 기업 실적이 피크아웃한다, 이런 거랑 별개로 향후에 실적이 꾸준하게 양호할 업종들 위주로 종목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크로 모멘텀의 피크아웃 얘기랑 별개로 최근에 미국에서의 상황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좀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경기는 충분히 다 회복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경기 회복을 여전히 지원하는 흐름들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내지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이게 강하게 빠른 긴축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증시가 크게 위협받을 정책적인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 한 3일 동안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보이고 특히 삼성전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도 다시 아마 3,30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또는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주요 투자 주체들의 그 수급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을 그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좀 과도하게 외면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조업 수혜가 좋아질 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보통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오고 있었다는 게 약간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좀 의아한 일이기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견인했던 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을 줬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이제는 조금 원달러 1,150원 정도 기준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심을 개선시키는 요인 아닌가 정도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게 그럼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경기 회복의 강도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물론 기회 요인이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신흥국 특히 아시아 제조업 신흥국들이 좋아지면서 이게 그 수혜를 글로벌 자금의 수혜를 이 지역들이 받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조금은 순매수를 할 수 있다 정도 생각이 되지만은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는 기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모니미팅 자료에는 좀 빠져 있는데요. 전일 BOE 8월 통화 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윤정 연구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BOE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결했습니다. 우선 BOE는 델타 변이에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고 실업률 전망치의 고점도 하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경기 판단을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물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CPI 상승률이 4%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물론 여타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런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며 중기적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BOE는 위와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약간의 정책 정상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성명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회의에서 예고했었던 정책 정상화 가이던스도 업데이트를 공개했는데요. 기준금리가 0.5%에 도달하면 QE 재투자 중단, 1%부터는 자산 매각을 고려하겠다고 수정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상당히 매파적인 가이던스 패키지이지만 디테일을 살펴보면 BOE가 현재 시장 기대치에 맞추려고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시장 기대 기준금리 시나리오상 물가 전망치는 2023년 4분기부터 2% 아래로 복귀를 합니다. 즉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정도면 충분하다고 옹호를 한 것입니다. 이제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로 7월 한 달간 미국 금리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BOE의 차별점은 긴축 신호가 경제 회복세를 꺾지 않도록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으로 긴축의 강도를 조절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길트 10년 금리는 전일 1.2bp 상승을 했고 앞으로 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국면과 정책 정상화가 맞물리며 길트 장기 금리는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제페토나 로블록스처럼 PC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VR처럼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AR이라고 하는 거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현실에 이제 3D 물체를 띄워놓는 포켓몬고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 기기는 사실 여태까지 이제 그 소비자한테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전달이 안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전용 콘텐츠가 일단 부족하고 보통 이제 안경 형태로 설계가 되는데 설계상의 이제 어려움 때문에 기업 및 전문가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AR 기기는 구글 글래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판매량이 약 15만 대 정도 기록하면서 AR 시장에서는 가장 큰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AR 기기 쪽에서도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같은 주요 글로벌 IT 업체들이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올해 하반기 레이벤과 협력해서 그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애플의 XR 기기, 홀로렌즈의 후속작이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티저 영상으로 AR 글래시스 라이트라는 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AR 관련주도 VR 관련주와 이제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특히 AR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이제 3D로 센싱해야 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3D 센싱 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된 업체로는 LG이노텍, 더구전자,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등이 중장기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KTNG, SPC 삼립까지 해서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KTNG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반면 이제 16%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었고요. 담배의 중동향 수출이 세금, 환율, 그리고 수요 감소, 그리고 코로나의 복합적인 이유로 크게 하락했고요. 홍삼도 작년 재난지원금으로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된 반면 올해는 엽기적 부담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마진 채널 부진으로 이익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부진해 보인 이 같은 부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기준 10만 3천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 내 고배당주로서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SPC 삼립 발표하겠습니다. 투자의견 홀드 그리고 목표 주가 8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 부합했고요. 제빵 호조 지속되었고 유가공의 회복 그리고 맥분의 선방이 있었지만 휴게소의 적자가 계속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계란 가격 상승 여파가 있어서 작년에 기저효과 대비했을 때는 큰 폭의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이러한 실적 개선의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부 변수에 따른 사업부별 변동성이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이도는 자료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CJ E&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나와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M부터 말씀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 858억 원으로 컨센서스 그리고 당사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 기록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미디어 호실적이 두드러지는 구간입니다. 미디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7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했는데 이는 일단 광고 시장 회복에 따라서 TV 광고가 고성장하는 게 광고 단가에서도 드러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한 E&M 자체 컨텐츠 자체도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금 두드러진 건 TV인 같은 경우가 자체 컨텐츠 그리고 유로 2020 단독 중계에 힘입어서 MAU 지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말씀드린 광고 시장 회복 효과 그리고 TV인 관련해서 MAU 지표 성장은 3분기에도 지속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영업이익 300억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최근까지의 커머스 영업이익 중에서는 좀 낮은 수치 보였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이건 아무래도 플랫폼 일원화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보시면은 향후에 다시 이제 영업이익 기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23만 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전 부문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이전에 언급드렸던 바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분기 영업이익은 138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와 거의 같았고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캡티브 사업자인 CJ E&M이 이번 2분기에는 마우스 및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드라마를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영 편수 감소를 감소로 인한 매출 저하가 불가피했고요. 하지만 2분기에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방영 편수가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 있었던 역기저, 즉 더킹 관련된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 매출이 568억 원으로 선방함을 한번 이제 주목해 보실만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협상력 강화로 인한 작품당 판가 상승세를 증명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부적으로도 OTT 사업자 간 경쟁 심화가 글로벌, 로컬 모두에서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동사 콘텐츠가 글로벌 흥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력 강화로 인한 판가 상승은 단순
동사의 기존 형태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향후 인터내셔널 드라마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방영 편수가 작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겸 바이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수익성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KNJ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KNJ도 제가 봤을 때는 주목을 해야 될 중소형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KNJ가 하고 있는 분야는 SiC 포커스 링입니다. 이쪽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 비중이 36%밖에 안 되지만은 매년 매출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커스 링이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의 시각 장비를 할 때 웨이퍼를 이제 시각을 하죠. 근데 그 시각할 때 웨이퍼를 고정시키는 링이 이 포커스 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포커스 링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포커스 링이 웨이퍼 시각할 때 쓰이다 보니까 시각할 때 손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불리는 실리콘 카바이드는 실리콘 대비해서 내화학성이나 내구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부품 교체 사이클이 더 길죠, 실리콘보다. 그래서 교체 비용, 반도체 칩 메이커 입장에서는 교체 비용이나 그리고 그 교체할 때도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중단 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SiC 포커스 링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TCK입니다. 상장사 중에 TCK가 있고 이거를 양산을 하면서 주가나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개발한 업체가 이 KNJ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 연말부터는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도 지금 테스트가 끝나서 일부 라인이 조금씩 승인을 받으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인 승인 받는 개수가 많아지고 있으면서 매출액이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챔버 10대가 세팅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챔버 2대가 지금 증설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매출 증설 라인 증대로 인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한테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 성장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해서 KNJ 한번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중국 게임 산업 장재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전일 중국 관영 매체인 증권시보는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의 신흥 산업 육성에 힘입어서 게임 산업이 수천억 위안 규모의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며 게임 산업 발전 과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에서 과도한 지출과 중독을 방지, 양질의 게임을 제작, 세수 측면에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일 중국 경제창고보가 게재한 사설 정신적 악편 수천억 위안 규모의 산업으로의 성장과 비교하면 중국 정부의 입장이 이틀 만에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텐센트가 8월 3일 오후 발표한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및 결제 금지, 성인 계정 통한 우회 접속 금지 등 7가지 새로운 조치를 포함하여 다수 게임 기업의 미성년자에 대한 자발적 규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양질의 게임 제작 등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게임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교 산업에 이어 게임 산업 규제까지 강화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세수 측면에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기존 게임 기업들이 누리던 특혜 중 하나인 우대세율 적용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게임 기업은 국가 중점 육성 대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율 15%를 적용받았으나 우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25%까지 인상될 수 있고 이 경우 게임 기업의 순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모더나 박병국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모더나 실적 발표 있어서 주요 내용 간단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분기 판매량은 기존 가이던스 대비 소폭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백신의 2분기 판매량은 1억 9,900만 도즈로 기존 가이던스 대비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자랑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이 78억 달러 수준인데 모더나는 매출로 쳐도 이제 이거보다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캐파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2021년 생산 캐파 확보 가이던스는 파이자가 21억 도즈 그리고 모더나가 8억에서 10억 도즈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가이던스를 각각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중요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더나가 진행했던 임상 3상에서 완전 투약, 즉 2회 투약을 하고 나서 4개월 뒤의 데이터가 일단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경쟁사인 파이자는 그 예방률이 87%까지 떨어졌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 93%에서 계속 92%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4개월 데이터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장기 데이터가 잘 모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인 세 번째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존 백신으로 세 번째 투약을 했더니 기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베타나 감마,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항체가 모두 증가를 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가을에 부스터샷이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백신 개발사의 특성상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세이도하고 DMZ 모리는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6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